뭐냐면은 인간이 가장 존중받는 도시, 인간이 가장 존경받는 도시,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. 장애인이 이 도시를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상인들의 꿈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차 없는 거리, 문화의 거리를 만들 때 저희는 이 중앙에 꽃길을 만들겠다. 이 꽃이 있고 벤치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문화적인 행사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, 실제로 10년이 지난 현재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화단과 화분이 저희 손으로 가꾸어집니다. 그리고 그 화단을 만들 때 꽃을 구청에 요청했을 때 구청에서도 상인들을 믿고 이 동네는 이거를 주면은 진짜 관리 잘한다 해가지고 팍팍 밀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저희가 14년 전에 꿈꿨던 꽃길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네트워크가 확대됐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인의 운명을 둘러싼 상인 생존권 투쟁이 부평에서 시작됐습니다. 부평에서 최초로 문화의 거리에서 그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시작됐고요. 그 3년 전에 이 부평에서 대형마트와 싸우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싸움이 전국의 일파만파의 일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. 울산에서도 오셨고 뭐 다른 동네에서도 아마 벌어질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전국 그 유통상인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상인 부평 문화회관에서 벌어진 공간의 확대, 그 다음에 의식의 확대, 이런 것들은 지금 전국으로 벌어져가고 있습니다. 이 네트워크가 확대돼갔죠. 이게 작은 공간에서 벌어진 자기 마을 만들기 운동의 작은 씨앗들이 불꽃처럼 번져가지고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랑을 너무 했습니다. 그 정도로 하고 사진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야, 그 말이 진짜냐? 증거를 대라 하는 증거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대단한 운동가시네. 감이 전부는. 우리 저기 변호사님이 아주 앞으로 희망만 당신을 채택할 것 같아요. 제가 이미 유튜브에 막 올렸어요. 말씀하시니까. 불을 좀 꺼주십시오. 켜주세요. 목민관 클럽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몇 가지를 편집을 했습니다. 말만 하면 거짓말 같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저희 지금 나눠드린 책자입니다. 이거는 일상적으로 이 구간이다 그런데 이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조성 배경도 상인들이 당시에 그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이건 좀 거짓말같이 들을지 모셔도 14년 전에 대형마트가 결국 재래시장을 다 망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저희는 했습니다. 그래서 미리 공간을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자라는 게 우리 전략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바뀌기 전의 모습입니다. 이런 것들이 노점상이 쭉 있고요. 요 거리인데요. 지금 문화의 거리가 노점상이 여기로 108개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불법 주차가 있었고요. 인도는 상인들이 스스로 내놓은 이런 물건들 때문에 한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상인들이 156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청이 반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청이 반대라기보다는 구청이 입장 곤란했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 노점상들이 108명 있다 보니까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힘든 구석이 있었습니다. 그때는 이제 화가 났는데 지금은 좀 이해를 합니다.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2년 동안 싸워서 우리 행정소송을 걸겠다. 구청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해가지고 그런 또 싸움의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문화의 거리가 97년에 완공이 됐고요. 그 당시 처음으로 상인들이 6천만 원을 얻어서 지금 분수대 자리에 분수대를 조성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노점상 문제였습니다. 노점상 문제가 있었는데 108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. 그래서 아마 노점상 문제와 관련돼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노점상 관리 규정을 만들었을 겁니다. 그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은 노점을 관리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.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냐면은 하나는 생존권의 문제. 아무리 그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노점도 생존권의 문제가 있다. 한국이라는 사회가 사회 안전망인 노점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산업 구조냐 지금. 그렇지 않다. 그러면은 그들의 생존권을 인정해 주자. 그 대신 그들이 공공의 공간을 쓰기 때문에 공공의 공간을 쓰는 한 그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 사람들이
어떤 원칙에서 써야 되냐? 그 첫째 원칙이 뭐였냐면은 당대에 벌어먹고 사는 정도에서 써라. 이것을 사유화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사고 파는 것은 그 시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. 시민들은 자기 공간을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사유화해가지고 그것을 사고 판다면은 이건 공공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들을 생존권을 위해서 보호해줬던 시민사회에 대한 그 배신이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을 딱 세웁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칙을 저는 지금 다른 도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 노점상 문제도 저는 좀 원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원칙이 뭐였냐면은 노점상 중에 부자는 나가라였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재산세 조사를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재산세 조사를 했더니 당시에 나온 재산세 규모가 그 12, 13년 전에 나온 규모가 당시 동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43평짜리가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. 그때 그 아직 실제 거래액과 이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싸게 돼 있었는데 당시 76,000원이었어요. 재산세가. 43평짜리 제일 좋은 아파트가. 근데 노점상 중에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이 재산세가 79만 원이 나왔어요. 43평짜리 아파트 1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왜 그걸 하고 있냐? 그냥 버릇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로 해서 돈을 벌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이 나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자냐 이러는 거예요. 왜 그러세요? 그때 43만 원이었어요. 이 사람 재산세가.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. 1층은 슈퍼를 주고 2, 3층은 학원을 주고 4층은 자기가 사진 집을 사는데 집 한 채 가진 게 되냐고 막 난리를 피우고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도 세를 살고 있거든요. 분노감이 있죠. 왜냐하면 저는 세금 다 내고 월세 다 내고 국가 공동체라는 곳에서 하라는 의무를 다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 안 내고서 그런 아파트를 사고 빌딩을 사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 경제 정의에 맞지 않는다. 이 사람들은 나가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잘립니다. 근데 사실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잘렸어요. 왜냐하면 부평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조사를 한 거예요. 나중에 포항 봤더니 포항에 엄청난 산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은 여기 안 나와요. 그 다음에 이제 지하상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도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눈 감고 아웅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외피 이것이 여기서 다 벗겨집니다.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런데도 재산세 2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도 절반이나 나와요. 근데 어쨌든 남아있는 것과 그 10년 동안 싸웁니다. 그 다음에 원칙이 뭐였냐면은 사고 매매 금지하고 그 자기 자식한테도 못 물려주게 합니다. 그래서 서서히 장사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싫거나 하는